안녕하세요. 저는 제니스 클라우드의 김지향입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세션 내용들은 지금 이전 세션에서 다들 소개해주셨던 에이전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현재 어떤 종류의 에이전트들이 사용되고, 또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AI와 에이전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할 텐데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코파일럿이나 챗 GPT, 클로드와 같은 AI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1대1로 상호작용하는 형태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이나 지시사항을 담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거나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시해 생산성을 높여주는 업무 도우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에이전트는 특정 업무나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화된 AI 도구입니다. 하나의 에이전트를 여러 사용자에게 공유하고 배포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고, 미리 정의된 역할과 지침을 기반으로 일관성 있게 동작하는데요. 그래서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마치 해당 분야의 전문가처럼 동작하곤 합니다. 특히 에이전트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거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특징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실제 업무 환경에서 AI와 에이전트를 목적에 맞게 구분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단발성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코파일럿을 활용해 그때그때 필요한 답변이나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고, 비슷한 형태의 업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코파일럿 에이전트를 활용해 업무 효율을 더 높여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내 정책과 관련된 문의에 답변하거나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업무를 에이전트로 구성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하시면서 에이전트를 활용하면 누구나 동일한 기준으로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고 보다 빠르게 결과물을 얻어보실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목적에 따라서 단순한 형태부터 고도화된 형태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정보를 찾아서 답변해주는 검색 기반 에이전트부터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작업 수행 에이전트, 그리고 시작부터 작업까지 스스로 판단해주는 자동화 에이전트까지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각 단계가 실제 업무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 기반 에이전트는 IT 헬프데스크 에이전트나 프로젝트 추적 에이전트처럼 특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문을 답해주는 형태입니다. 또 문서나 쉐어포인트나 웹사이트 등을 연결해주는 것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분들도 직접 만들어서 업무에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 장치 교체 승인이나 예산 계획처럼 워크플로우를 설계해서 실제 작업까지 처리하는 작업 수행 에이전트를 구성해 볼 수도 있고,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되어 트리거에 의해 자동으로 동작하고 지침과 설정에 의해서 다른 에이전트로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동작까지도 구현해 볼 수 있는 자동화 에이전트까지도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 에이전트의 동작이 세분화되고 사람의 개입이 적어질수록 더 고도화된 스킬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런 에이전트들은 사용자의 수준과 에이전트의 복잡성에 따라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 사용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 빌더, 그리고 파워 유저나 전문 제작자들에게 적합한 코파일럿 스튜디오, 그리고 개발 기반의 세밀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애저 파운더리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세션에는 에이전트 빌더와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활용해 실제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보는 데모 세션이 준비되어 있는데, 특히 에이전트 빌더는 코파일럿 라이선스가 없더라도 M365 포탈에서 손쉽게 개인용 에이전트를 만들어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에이전트 빌더의 UI를 한번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업 표시줄에 있는 M365 코파일럿 아이콘 혹은 브라우저 창에 m365.cloud.microsoft
혹은 오피스.com을 입력하시면 포털 화면에 접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이전트에 뉴 에이전트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에이전트 생성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템플릿을 활용해 준비된 에이전트를 불러온 뒤 일부 내용만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자연어로 어떤 에이전트를 생성할지 설명하여 간편하게 구성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UI를 조금 더 간단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구성 탭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화면과 같이 지식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침에서는 8,000자까지 입력이 가능하며 코파일럿 라이선스가 있는 사용자는 M365 데이터와 웹사이트, 로컬 파일 등을 연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코파일럿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라면 웹사이트만 지식으로 추가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외에도 지식 세팅으로 넘어가 보면 조직 또나 프로필 데이터를 활용해 응답할지 여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서 코드, 이미지 등 생성 동작 여부를 제어할 수도 있고, 에이전트 응답 시에 AI 지식보다도 직접 선택한 지시 소스를 먼저 우선적으로 참고하여 답변할지에 대해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추천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사용자가 새 채팅을 시작할 때 보다 쉽게 질문하고 이 에이전트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힌트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에이전트 빌더를 통해서는 워크플로우나 트리거 설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업무 처리보다는 검색 기반의 질의응답을 하는 간단한 에이전트 생성에 적합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파워 유저나 전문 에이전트 개발자를 위한 도구인 코파일럿 스튜디오의 UI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파일럿 스튜디오에 들어가 준 다음 하네스별로 어떤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코파일럿 스튜디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창에 copilot.studio.microsoft.com을 입력하시면 코파일럿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라면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화면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이 뉴 익스피리언스를 끄고 예전의 UI로 접속하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파일럿 챗 하네스부터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파일럿 챗 하네스는 코파일럿 스튜디오의 화면 좌측에 에이전트에서 코파일럿 4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들어가시면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초기 생성 화면에선 몇 가지 기능들이 확인되는데요. 일부 활성화되지 않는 항목들도 보여집니다. 특히 참조 자료에 들어가 보시면 참조 자료 중 일부는 에이전트 생성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먼저 에이전트를 만들어주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방금 전에 비활성화되어 있던 참조 자료에 데이터버스나 다이나믹 365가 활성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래 도구 기능이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커넥터와 그리고 프롬프트 툴, 그리고 API를 연결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롬프트 툴을 추가하시면 특정 생성형 AI 작업을 수행하도록 확장할 수 있는데요. 프롬프트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온 프롬프트 툴을 한번 보시면 항목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고 이에 맞는 지침을 작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눌러보시면 해당 예시로 넣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어떻게 답변이 나오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 프롬프트 툴과 관련된 설정을 추가해서 더 디테일한 프롬프트 동작을 구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템퍼레처를 낮추면 다소 정형화된 답이 제공되고, 템퍼레처를 높이게 되면은 좀 더 다채로운 응답을 제공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응답 시에 링크를 포함할지 여부 등을 선택할 수도 있고, 콘텐츠 조정 수준을 통해서 유해한 콘텐츠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 툴은 재사용이 가능한 툴로 다른 에이전트에서도 불러서 사용을 해보실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탠다드 하네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스탠다드 하네스는 코파일럿 스튜디오의 에이전트에서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이전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에이전트 이름을 지정한 뒤에 어떤 구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만들기를 눌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에이전트 동작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아래로 참조 자료에서는 코파일럿 챗 하네스에서 제공되던 항목 외에 추가적인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여 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에이전트를 구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도구 측면에서도 기능이 확장되는데요. 코파일럿 챗 하네스에서 제공되던 커넥터, 프롬프트 툴, API 연결뿐 아니라 정해진 업무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는 에이전트 플로우와 외부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는 MCP도 함께 구성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코파일럿 챗 하네스에서 제공되지 않던 추가 설정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트리거를 통해 일정한 주기에 맞춰서 에이전트가 실행되도록 하거나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에이전트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조직 내에서 만든 자식 에이전트를 추가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외부 에이전트를 연결하여 하나의 에이전트가 여러 에이전트의 기능을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불어 그 아래쪽에 보시면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대화 흐름인 토픽도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토픽을 활용하면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정보를 수집하며 어떤 작업으로 연결할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상단 탭 중에서 채널 탭을 한번 열어보시면 팀즈와 M365 외에도 다른 채널에 게시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코파일럿 챗 하네스와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설정에 들어와 보시면 보다 다양한 추가적인 설정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립 매니저님께서 소개해 드렸던 GitHub 코파일럿 하네스인데요. GitHub 코파일럿 하네스는 새로운 코파일럿 경험에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적용하신 후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UI가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서도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아래에서는 스킬을 추가로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스킬은 특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절차를 모듈화한 기능인데요. 에이전트가 필요할 때 해당 스킬을 불러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그 아래로는 도구를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외부 시스템 연계와 업무 자동화를 구성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지식으로는 웹사이트와 쉐어포인트 그리고 원드라이브의 콘텐츠를 참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에이전트를 게시한 이후에는 다른 에이전트와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의 에이전트가 여러 에이전트의 기능을 활용하거나 협업하는 구조를 구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메모리 기능도 활성화하실 수 있는데요. 이 메모리는 사용자의 이전 상호작용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이후 대화에서 해당 정보를 활용해서 보다 개인적이고 또 일관된 응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현재 GitHub 코파일럿 하네스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도구마다 구현해낼 수 있는 기능들이 서로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능들을 구현해내고 싶은지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도구를 조합해서 에이전트를 구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저희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내 규정 문의 에이전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나 비슷하겠지만 복지나 경비 규정은 문서로 잘 구조화가 돼 있어도
인사팀에 물어보는 경우가 잦습니다. 답은 이미 문서 안에 있는데도 찾는 것보다 물어보는 게 더 빠르기 때문이겠죠. 결국 인사팀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답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중요한 업무 처리가 종종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코파일럿 스튜디오로 생성한 사내 교정 문의 에이전트를 고정해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침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적어서 어떤 동작으로 흐름을 진행했으면 좋겠는지 지침을 구성을 했고요. 그 아래로는 참조 지식들을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툴로 프롬프트 툴을 추가를 했고 그 프롬프트 툴을 통한 이 토픽을 추가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 토픽은 지금 저희가 커스텀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HR 시퀀스라는 토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토픽을 살펴보면 이 에이전트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 프롬프트가 뜨게 되고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프롬프트 툴이 이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이 프롬프트 툴을 한번 확장해서 보시면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에 대해서 결제와 복리후생으로 카테고리를 구분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았습니다. 질문에는 제가 뭐 10만원 이상 결제 시 결제선이 어떻게 돼? 라는 예시 질문을 추가로 넣어 주었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했을 때 이 프롬프트 툴을 통한 결과는 결제가 나오겠죠. 두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결과물을 제공해 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면 나온 이 프롬프트 툴을 가지고 이 응답을 받아서 이 답변에 대한 조건에 의해서 어떤 문서를 참고할지 설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결제라는 답변이 나왔을 때에는 결제 관련 지침 문서를 참고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토픽을 구성해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테스트 화면에서 보시면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어떻게 플로우가 진행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용자가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물을 알려줘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플로우가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날리게 되면은 이 에이전트 내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흐름이 구성이 되고 이 플로우를 가지고 에이전트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서 내에 있는 답변들을 내용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에이전트가 답변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모두 검증을 한 후에 게시를 하게 되면은 조직 내에서도 이제 관리자가 허용을 하게 되면 조직 내에 배포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이전트를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 이외에도 다른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에이전트들도 간단하게 플로우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관리 에이전트와 주문 자동화 에이전트를 한번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관리 에이전트는 이번 사례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형태의 에이전트인데요. 에이전트 빌더로 생성한 검색 기반의 프로젝트 관리 에이전트입니다. 소규모 프로젝트는 담당자 간에 주고받는 정보가 많지 않고 관리해야 할 문서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규모가 커질수록 회의 자료나 산출물, 업무 기록 등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여러 담당자가 함께 프로젝트를 운영하다 보면 관련 문서를 찾기가 어렵고 여러 위치에 분산되다 보면 이제 문서 내용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문서 양식도 천차만별로 관리되다 보니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내용을 취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는데요. 또 새로운 인력이 투입될 때 프로젝트 진행 현황과 배경 정보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기존에 축적되어 있던 프로젝트 정보를 가지고 자연어로 묻는 질문에 빠르게 답변받아 볼 수 있도록 프로젝트 관리 에이전트를 구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사용자가 에이전트에게 질문을 요청하게 되면 에이전트는 그 내부에 있는 지식으로 등록된 팀즈나 쉐어포인트, 이메일 등의 정보를 검색한 뒤 미리 설정된 지침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해 주게 됩니다. 이때 에이전트 빌더에서는 최대 5개의 팀즈 채널 그리고 100개의 쉐어포인트 폴더 혹은 파일, 사이트를 추가할 수 있고 이렇게 구성된 에이전트를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질문을 하게 되면 에이전트가 팀즈 내에 있는 회의 정보나 회의록 등을 참고하여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제공해 주게 됩니다. 또 특정 주제와 관련된 문서를 요청하면 쉐어포인트 내에 저장되어 있는 관련 문서를 찾아서 제공해 주기도 하고 각 문서의 주요 내용까지 함께 요약해서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 템플릿이나 작성 가이드가 등록되어 있다면 이를 참고해서 조직의 표준 양식에 맞는 보고서 초안도 함께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프로젝트 관리 에이전트는 필요한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문서 작성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도 종종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제공한 답변은 반드시 원본 문서와 출처를 함께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에이전트 사례는 주문 자동화 에이전트인데요. 영업 담당자가 외근 중에 고객을 만나서 제품 정보나 재고 가격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종종 사내 시스템에 바로 접속하기 어렵거나 여러 시스템을 각각 조회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곤 합니다. 또 많은 데이터가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관리되다 보니 데이터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일부 데이터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실시간 재고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객 응대를 진행하게 되면 생산이나 공급 계획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객사에서는 영업 담당자가 익숙한 대화형 인터페이스에서 필요한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영업 주문 에이전트를 구축했는데요. 이제는 사용자는 하나의 창구에서 제품 정보와 재고, 가격을 조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문 생성, 주문 취소, 승인 요청과 같은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에이전트의 한번 흐름을 살펴보시면 상품 조회, 주문 취소 등 원하는 업무를 대화창에서 선택을 하시면 미리 정의된 업무 흐름에 따라서 필요한 추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대화 형태가 제공됩니다.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에이전트는 쉐어포인트에 저장된 재고 정보와 주문 이력 데이터를 조회해서 요청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게 되는데요. 이후 재고 수량이나 주문 가능 여부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하게 되면 최종 결정을 위해서 팀즈 기반 관리자 승인 워크플로우를 자동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관리자의 승인이 완료되면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며 주문 내역과 승인 기록 그리고 재고 관리 정보까지 관련 시스템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즉 기존처럼 여러 시스템을 오가며 정보를 조회하고 별도로 승인 요청을 진행할 필요 없이 하나의 대화형 화면에서 주문 조회부터 승인 요청 그리고 결과 반영까지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데이터 검색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시스템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주고 필요한 정보를 찾는 시간과 업무 처리 시간을 크게 단축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주문과 승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업무 통제성과 추적성 역시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에이전트들처럼 에이전트 도입은 거창한 업무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업무에서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재무나 법률과 같이 중요한 의사결정은 사람이 꼭 최종 검토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결국 에이전트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